예, 1월 5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이 블랙 먼데이를 나타냈습니다. 그 상위와 선전 증시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발동됐고요. 막판에는 아예 거래가 중지되면서 거래가 마치도록 되어 있죠. 중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와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그 대규모 매도 물량이 주가를 하락한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물론 이것보다도 중국은 자본주의를 해서 증시의 자율성이 많이 부족하죠. 작년 여름에도 그 증시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피자 바로 6월부터 9월까지 석달 동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락에 깜짝 놀라서 중국이 다시 증시 부양책을 들고 일어나자 다시 연말까지 9.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디펜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증시 부양책 중에 하나인 그 상장사 최대 주주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6개월 동안 팔지 못하게 한 조치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1월 8일 날 만료됨으로써 이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풀릴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냥 6개월 기간이 만료되면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주주 지분의 매도 폭탄이 주가를 더 하락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연장된다 그러면은 조금 주가를 안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는 중국의 폭락으로 인해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가도 내려갔고요. 다우지수도 1.58%면은 엄청나게 많이 폭락한 거죠. 나스닥도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가 0.76%, 브렌트유가 0.14%, 그래서 유가도 약간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인 PMI가 51.2, 51.2면 50이 넘기 때문에 확장 쪽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비치보다도 좁고 그리고 이제 직전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 확장되는 기준이 팽창하는 기준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미래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하고 이란이 충돌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슬람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가 이란과 외교 단절을 선언했죠.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이자 지도자인 시에크님들, 알림리 등 유력인사 4명을 포함해서 테러혐의자 47명을 사형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과 총용사관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이라크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중동이 둘로 쪼개지면서 서로 무력 투쟁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죠. 2010년에 500억 불 가까운 매출을 중동에서 일으켰는데 저유가 등으로 해가지고 건설 사업이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165억 달러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중동 수주 물량이 많은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환율이 어저께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8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준 환율 기준이고요. 우리가 살 경우에는 1200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되는 수가 있죠. 환율이 조만간 1200원대를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저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그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엔화가 지금 1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999.41원으로 우리가 살 경우에는 1000원이 넘게 지금 주고 사야 되는데요.
어제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일본의 환율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카오가 부진하다고 신문에 났네요.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그 12월 뭐 2조가 좀 넘는다. 2조 5천억 정도가 기록돼 가지고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라고 하죠. VIP 고객과 관련된 당국의 규제 강화로 매출이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자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가운데 은연카드 사용 시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리페이 사용 현황도 감시를 한다. 뭐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카오 6개사의 주가 수익률이 이제 18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강원랜드는 매출이 증가했어요. 매출도 한 1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한 20%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요. 그래서 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탕을 쏘는 사람들이 많이 그 강원랜드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그 국내 카지노 사업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주가는 지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